스튜디오 네,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되시면 또 알려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원래 5일짜리 강의 이제 과정을 이제 4일 만에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8시간씩 이제 해야 되고 8시간 동안 이제 계속 그 기술적인 내용을 이제 집중하시는 건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기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걸 보긴 해야 되는데 저 시점에서 내가 좀 집중이 어려웠다 하시면 이제 여기 이제 근거가 있고요. 또 이제 그 PDF 형식으로 전달드리는 그 소위 말해서 슬라이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는 이제 뭐 해설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보실 수 있고 뭐 거기서 필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시 보실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오전에 한 거를 일단 그 얼른 이제 올려봤어요. 소스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만 네. 이제 사용하고 제가 이제 있고요. 아무래도 그렇기 이제 때문에 멀리서 얘기할 때 어떤 소리가 좀 환경에 잘안 들리는데 계시던 이제 그 첫 번째로는 이제 윈도우즈 쪽에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은 이제 딱 두 가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도 이제 탐색해서 이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 접근이 이제 가능하셔야 되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코드베이직이라고 이제 채널을 이제 검색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이 공유 폴더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파일의 내용이 변경이 되면 이제 새로 고침을 해야지 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링크점 텍스트에 다시 접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가장 아래쪽에 요 다시 보기 링크를 제가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링크를 복사해서 접근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생 목록의 링크를 이제 바로 해서 그 탐색을 이제 하시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이제 올라와 있다. 뭐 이제 이거를 이번 과정을 듣고 집에 가서 또 보실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8시간 듣고 나면 이제 녹초가 되실 텐데 아마 이제 다음 주라든지 뭐 이럴 때 그 기억을 상기하신다든지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냥 돈 받고 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 입장에서도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제 공개가 되어 있다 이렇고요. 저 공개되어 있으면은 네 강의 뭐 어떡하냐? 저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 안 오시고 뭐 이러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뭐 콘서트장에 가신 건 이미 CD로 다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 가서 이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실 온라인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라인 과정들이 뭐 딥러닝 이런 것들 뭐 예전부터 뭐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데 그냥 서로 만나서 이제 집중된 시간 동안 그걸 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선택을 하셨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이제 올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될 게 안 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감사합니다. 이걸 뭐 구독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뭐 이걸로 제가 본업을 접고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 얼굴에 봐주시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뭐 이제 각각의 내용들 좀 쪼개가지고 편리하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제작하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이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요 링크점 텍스트에서 이제 연김에 이제 사전 확인이라는 링크로 접근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접근하시면 다음과 같은 온라인 양식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익숙하시죠?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여기서 수집하지 않는 것은 개인식별 정보입니다. 성함,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이런 거 수집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그냥 수집이 되고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딥러닝 오셨죠? 제가 이제 요 통계 분석을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분류를 좀 잘 선택해 주시고요. 이제 집합 온라인으로 그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정신병 걸릴 줄 알았죠. 온라인은 아무래도 정신 건강에 좀 안 좋다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하면 재밌어요. 가끔은 이제 하고요. 예, 그렇고 이제 집합이고요. 목표와 배경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제가 이제 여쭈고자 하는 이제 이런 점이고 여기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있으면 선택해 주시고 이게 나의 마음을 제대로 여기에 다 반영이 없다 하면 이제 기타에 써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숙련도랑 파이썬 프로그래밍 숙련도인데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신데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일 가능성이 높죠. 보통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면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C나 그죠? 근데 파이썬으로 하신다면 아마도 데이터 과학 분야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얼마나 이제 일치하거나 이제 상이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인 경향을 보기 위해서 또 이제 지금 현재 그 오신 분들의 그런 이제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집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다른 강의를 이제 수강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적인 내용들이라서 해당 없으면 응답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와 이제 응용 목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데 있어서 저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참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사실 맨날 비슷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가 이제 있을까 해서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선택적이고요.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숫자에 대체적으로 이제 근접해 가고 있고요. 음. 아무래도 이제 주말이 껴서 이제 4일짜리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 또 그 규모가 이제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그렇습니다. 또 이제 놀러 가야 되고 하니까요, 그죠? 또 4일 이제 34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이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빡세죠, 그죠? 4일은 진행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좀 이제 노력이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구성입니다. 하지만 이제 잘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뭐 이거는 뭐 통상적인 거고. 목표 프로젝트 때문에 오셨다. 그죠? 당장 이제 내가 해야 된다. 인공지능 이제 계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 오셨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둘 다 이제 가능은 한데 아무래도 이 계략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내용의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다만 이제 하시게 되면 이해는 확실히 되시죠. 이해는 이제 확실히 된다. 이런 거고요. 배경 소프트웨어 개발을 수행하지만 기계학습을 활용한 경험이 없으시다.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지만 기계학습을 활용한 경험이 없다. 기계학습을 활용한 경험이 있다. 일단 아까 이제 상의 드린 대로 기계학습의 이제 분파로서 머신러닝이라 이제 딥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달성하는 이제 방법론으로서 이제 머신러닝이 있고 그거에 이제 특수한 형태로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기계학습에 대한 사전 이해가 이제 가정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점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숙련도 이제 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알기는 알아 이렇게 이제 응답해 주셨고요.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 숙련도가 이제 상당히 차이가 나죠. 대체로 이제 요쪽 영역에 있는 걸로 봐서 파이썬은 주로 어디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냐면 이제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면 이제 통계라든지 통계도 이제 활용할 수 있죠. 통계적 모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머신러닝이고 또 이제 머신러닝에 또 세부적으로 내려가면 이제 딥러닝이 있을 수 있죠. 이게 이제 전문성이 뭘 하나고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통계는 또 통계 나름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하고 머신러닝은 머신러닝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딥러닝은 딥러닝 나름의 전문성이 좀 다른 편입니다. 연관이 이제 되어 있는데 통칭해서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문 분야로서는 이제 회로 설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제조 쪽에서 고려하시는 것 같고 조산업, 이제 방송 이런 여러 이제 분야에서 이제 와셨고요. 불량 분석, 그 공장 쪽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죠. 그죠? 자율 제조, 설비 예지 보전. 이거는 이제 제가 모르겠네요. 설비 예지 보전은 뭔가요? 혹시 그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제가 이제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문제 같은 게 시점을 미리 예측해서 문제 이 고장 날 것 같다. 그 사례가 있어요. 그 예전에 이 강의에 그 텍사스에서 석유 시추라는 그런 회사에서 근무하신 분이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석유 시출기에 이제 여러 센서가 이제 달려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가 이제 이상 여부를 이제 그 신호를 이제 보내주면 이게 이제 진짜 고장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예측하는데 좀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조선업 의장 설계 인공지능 의장은 뭔가요? 조선업 의장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조선 쪽이 그 선체랑 의자라는 게 있는데 선체는 뭔지 아마 아실 거고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 의자는요. 네. 저는 뭐 햄버 서포트를 주로 하는데 그 설계하는 프로그램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나요? 예,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기 가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카티아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당연히 설계 소프트웨어 자체는 있을 텐데 그 인공지능을 의 기반의 설계 소프트웨어가 요새 있나요? 다른 팀 쪽에는 이미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거를 하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예, 매력적인 이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설계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하실 수 있을까 이런 좀 들고 오디오랑 그래프 이거는 이제 어떤 응용 목표인지 제가 조금 더 여쭤봐야 되겠네요. 어떤 걸 염두에 두시나요? 오디오 같은 거 이것에서 타에서 발표한 뮤직젠처럼 네네네. 음악 좀 생성하는 거 만들어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뮤직젠의 코드가 음. 공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요. 그걸 가지고 이제 사용자들이 타적으로 좀 학습을 시켜서 한번 실제 구현해보는 것이 좀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프는 실제로 이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래프들 실제로 만들어 다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플롯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데이터를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 그렇죠. 우리 그래프 형식만 선택해서 네. 표현을 하는데 지금 뭐 그래프 GNN 같은 것들을 만들면 실제 좀 더 자유롭게 좀 다른 방식으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음. 좀 찾기 목표로 네. 저쪽에 같이 있습니다. 네. 그 요새 이제 오디오 생성은 이제 흥미로운 이제 분야죠. 안 그래도 이제 저도 그 활용하는 걸 하나 이제 보여드릴까 하는데 일레븐 넷스.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로그인을 해가지고 그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요게 이제 그 안녕하세요. 이성주입니다. 알았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 이제 제 목소리로 이제 그 훈련을 이제 시켰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성주입니다. 딥러닝 강의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같죠? 그죠? 아까 들었던 목소리, 이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그 해설들은 사실 제가 다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최근에는 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건가 아니면 이제 돈 주고 이제 할 것인가 이제인데 그 제가 만들면은 뭐 일주일 뭐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이제 그제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이건 뭐 하나가 20달러인가? 그래서 이제 훨씬 이제 제가 만드는 것보다는 제 노력 대비 비용이 훨씬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해봤어요. 했는데 뭐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걱정하더라고요. 이게 보이스 피싱 하고 좋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걱정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검찰청 이성주 검사입니다. 선생님의 선생님의 계좌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서울검찰청 이성주 검사입니다. 선생님의 계좌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실험하고 있는 게저 대본을 실제로 뭐 이게 동양 쪽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녹음을 하면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좀 틀리면 다시 이제 뭐 펀치앤롤 하고 재녹음하고 막 그다음에 이제 소음 같은 거 신경 좀 써야 되고 마이크 신경 써야 되고 이래서 이제 더 이제 많은 내용을 빨리 전달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어요. 실험해보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좀 긴 대본을 하나 그 여기에 한번 줘볼게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말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대본을 한번 이제 줘보겠습니다. 어렵고 긴 거. 저거 학습시키는 거 시간 몇 분 정도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보이스 세팅을 이제 제가 해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클론인데 크리에이터 이제 보이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보면 이제 제 거 이제 했는데 이게 그 1분 내외에 25개까지의 샘플을 제공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갖고 저는 이제 뭐 몇 시간 분량이 이제 있으니까 전체 대부분 이제 딥러닝 관련해서 이때까지 녹음한 걸 이렇게 훈련시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파일만 올리는 걸로 학습이 되더라고요. 25개씩 25개짜리 보낸 걸로 생각하시면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다른 서비스를 평가했을 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한국말 잘 안 듣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제 그 복잡한 이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널 트릭이 실제로 차원을 확장하지 않으면서
고차원에서의 계산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트릭은 기본적으로 고차원 공간에서 필요한 계산을 원래 공간의 데이터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커널 트릭은 데이터를 명시적으로 고차원으로 매핑하지 않고도 고차원에서 수행되는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정말 저렇게 읽었을 것 같아. 거의 98%에 이제 해당하는 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가 되게 지금 많은 대본들을 이제 해보고 있거든요. 해보는데 좀 길어지니까 약간 이제 이상해지는 구간이 있고 특정한 단어 이후에 갑자기 어우러지는 경우가 있고 조금 그렇다. 근데 완벽하진 않은데 그 흉내내기는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애기 목소리도 해봤거든요. 애기 목소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어른 목소리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기들 목소리는 훨씬 더 피치가 높고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우리 애기가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제 생각일 수 있고 근데 이게 애기 목소리는 받아쓰기도 잘 안 되고 이게 클로닝도 좀 잘 안 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한 거에 이제 따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서비스가 있어요. 많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평가를 해보고 나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이걸 이제 시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시대죠. 이제 AI.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5년에서 10년 정도 전망이 조금 안 좋은 게 낮 시간대 방송 앵커들은 조금 전망이 안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때는 여명 898 광고 나오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누가 읽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는 좀 이제 좋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프라임 타임에 방송하는 거는 그 사람 얼굴이나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런 건잘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일단 딥러닝이 시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 해설 대부분은 이제 이미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제 만들어 왔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녹음을 했는데 다만 이제 이게 잘 되면 저는 이제 후 처리가 좀 안 필요하고 뭐 녹음 환경이 안 필요하고 또 이제 제가 직접 녹음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이제 전달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그냥 우리 딥러닝의 시대니까 그죠? 그런 얘기들 같이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상의 주신 대로 이제 사전 확인해서 이제 논의 주신 내용들이 아마 이제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해서 상의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좋은 점들은 이제 저런 서비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딥러닝 이제 서비스를 이제 활용하시는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직접 내부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다 있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런 서비스를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직접 개발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도 있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라고요. 재밌는 사례죠. 그죠? 근데 최근에 오픈 AI 소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픈 AI 소라. 티스터리.com에 따르면 오픈AI 소러는 인공지능 기술의 요새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난리잖아요. 뭐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이제 영상을 자동으로 생성해줘서 이제 뭐 저 할리우드 막 이런 데서 엄청난 이제 혁신이 있을 것이고 막 이제 저런 거를 그냥 말로만 생성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디지털 뭐 아트라든지 컴퓨터 그래픽 하는 이제 이쪽에 엄청난 혁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되게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예시가 요거거든요. 요거 보셨나요? 유튜브에서? 이건데 이게 이제 왜 논란이 됐냐면 이
비디오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냥 말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든 거잖아요. 스크롤이 좀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스타일 좋은 여성이 그냥 매운 빛이 이제 가득한 도쿄의 이제 거리를 이제 걷고 있는데 이 여성이 검은색 가죽 자켓하고 긴 빨간 드레스와 검은색 부츠를 이제 신고 있다 이런 식의 서술을 했는데 이게 1분짜리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만 입력을 했는데 요 영상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아 이제 헐리우드 끝났다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신기하고 흥미롭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이 정도로 생성이 된다는 게 흥미로운데 한 가지 이제 이게 당장은 대체가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 인물이 그 다음 장면에서 동일하게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주인공이 계속 동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니 비슷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음. 그걸 모아서 그냥 했다고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길어지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스타일이 정확하게 이제 일치시킨다든지 이런 데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게 뭐 당장 대체를 하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만 신기하고 이제 미래 방향성이요. 그래서 이제 그렇고, 그리고 또 보시면 그 애기들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 유명한 그 배우들이 이제 더빙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아까 보시면 이제 목소리 그 아까 제가 사용한 서비스에서 돈 조금 더 내면 요새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어요. 어느 특정한 연예인 목소리를 돈 좀 더 내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본을 썼는데 연예인이 읽은 것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것도 물론 이제 그 서로 이제 계약을 했겠죠. 그 사람이랑 계약을 했을 텐데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사례죠. 또 이제 점심 먹고 났으니까 딥러닝 이제 관련해서 어떤 기대를 이제 가지셔야 되는가, 뭘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를 좀 이제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논의사항이나 평소에 궁금하셨던 점 이런 거 있으면 또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자율주행은 안 되죠. 자율주행은 완전하게는 안 돼요. 완전하게는 이제 안 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보조적인 이제 형태로 이제 되는 거 보면 역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그러면 이제 곧 대체할 것인가 어렵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 이런 거죠. 지금 딥러닝을 들으시면 궁극적으로 내가 나를 해고하게 되는 과정일까요?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렵고 물론 이제 실제로 단순한 정보 처리 작업들은 좀 그 변화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해고가 꽤 많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한 이제 정보 처리 작업 하시는 뭐 마케팅이나 카피라이트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해고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의 극단이 있죠. AI 막 그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막 지금 연봉이 뭐 초봉이 10억이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양극화가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결론이 이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AI가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체할 것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충격으로부터는 이제 좀 벗어나기 시작해서 무엇이 가능한가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그러면서 한계점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거에 보조를 받아서 얼마만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들을 이제 고민하는 이제 2030년대와 40년대의 어떤 주요한 키워드가 그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났으니까 한번 이제 얘기해봤습니다. 두 번째,
그 사전 확인 이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보기는 이제 제가 안내드렸고, 그 이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요 주소로 또 한번 그 안내드리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그 원래는 이제 온라인에서 활용하다가 오프라인에서도 이게 활용하면 유용하다는 걸 이제 저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뭔가 이제 잘 안 되시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스크린샷을 찍어가지고 여기 보내주시면 이제 같이 여기서 보고 제가 제 첨삭지도 이렇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서 이렇게 그 봐드리는 것보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제 화면 쪽에서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좀 효율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공유 폴더에서 노트북스 폴더를 이제 참조를 해보시면 여기에 그 a1.mypymb라고 하는 제 파일이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성하는 이제 내용이 저장이 되면 여기에 이제 거의 바로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바로는 안 보여요. 왜냐면 이 형식은 텍스트 파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주피터라는 이제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어보시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이제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같이 작성한 내용들을 직접 작성하신 것과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오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해야 되는가 같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이제 오전 시간에 몇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환경 설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환경 설정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것이고 이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과정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 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제 활용해서 파이썬을 이제 작성하는 부분들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그 노트북을 그냥 일반적인 파이썬 코드로 이제 변환할 수 있냐? 내보내기 같은 거 이제 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근데 보통은 이제 노트북에서 작성한 내용들은 그냥 노트북의 이제 형식으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일부를 그냥 일반 파이썬 스크립트로 이제 만드시려면 그거는 그냥 평범한 그 새로운 이제 파일 해가지고 모듈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이라는 확장자로 이제 새 파일을 이제 만드시면 여기서는 그냥 이제 평범한 이제 파이썬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 기계학습 리뷰를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넘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점들로 같이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수행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내용으로 좀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7페이지 퍼셉트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퍼셉트론 알고리즘을 설명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신경망의 시작이 실제로 퍼셉트론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퍼셉트론을 같이 논의하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교재에서의 소개가 조금 부족해서 제가 이제 따로 준비해 봤습니다. 요 내용은 한 5분 정도 전개가 되는데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세기 선형회귀가 만들어지던 시점은 통계학이 탄생하던 시점이었습니다. 통계학이 기존의 수학과 다른 점은 수집된 관측치, 즉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형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모형을 형성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고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데이터가 발생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모형이 올바르다면 그러한 모형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 예측하고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지능의 반대는 본능 또는 반사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능과 반사적 반응은 이해 없이 정해진 동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유연한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능은 개별 관측치에 반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관측치를 지배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과가 떨어지면 사과가 떨어졌다는 것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째서 사과는 나무에서 떨어지는지 모형을 형성하고 그러한 모형이 다른 경우에도 설명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지능적입니다. 이러한 모형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는 두뇌를 가진 동물들입니다. 개나 고양이도 중력과 가속도를 이해하기 때문에 사냥을 위해 적절한 속도를 가늠하거나 뛰어오르거나 내리는 것이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하고 그러한 판단이 효과적이라면 개나 고양이의 머릿속에는 중력과 가속도의 물리법칙 모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물론이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도 머릿속에 생존에 필수적인 물리법칙 모형이 있고 그러한 모형을 활용해 주변 사물의 다음 상태를 예측하고 기대합니다. 그러한 모형을 형성하는 기관은 두뇌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렵지만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늘을 나는 비행이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금은 하늘도 날고 화성에 물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이제는 감격하기보다는 이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루하다고 느낄 만큼 일상적인 경험이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난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이나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려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비행이라면 새가 어떻게 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스케치를 보면 새의 날개에 대한 관찰을 정밀하게 그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도 몇백 년 후 비로소 첫 번째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인공지능도 비행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원리를 이해하고 이해하면 응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활용해 유용한 예측과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진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두뇌를 이해하고 모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무언가의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능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지능을 재현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는 현미경의 발전으로 뉴런이 밝혀지고 전기와 전자회로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조합한다면 지능의 근거인 두뇌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는 전자두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애초에 컴퓨터를 만든 이유 자체가 사실은 전자두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많이 나오는 영화죠.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그 앨런 튜링의 이제 전기를 그 영화로 이제 극화한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군의 이니그마 그 해독기를 이제 해독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제 뭐 제시해가지고 전자둔을 만드는 뭐 이런 거를 극적으로 이제 묘사를 했는데 어, 아무래도 약간 극화하긴 했지만 영 사실이 아닌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앨런 튜링이 인공지능의 이제 개념 자체를 이제 좀 소개하고 뭐 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이제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수행이 됐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자두뇌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런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해졌습니다. 19세기 말 두뇌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는 것이 밝혀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발견은 현미경의 발전으로 가능했습니다. 또한 뉴런이 전달하는 것이 정기적인 신호임을 알아내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신비롭고 영적인 것에서 정기적인 신호로 구체화되었습니다. 19세기는 전자공학적 발견과 혁명이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두뇌의 신호가 전기 신호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전자회로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소개를 이제 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게 뉴런의 이제 수학적 모형이고 우리가 이거를 구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현하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신경망의 기본 단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걸로부터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조금 맞춰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교재에서는 방금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린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 자체는 그 퍼셉트론을 소개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따로 준비를 해서 이미 제시를 드렸고 그런 점들이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방금 전에 이제 그 제가 소개해 드린 이 그림하고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 교재에서는 그림 2-1번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접 구현을 하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43년에 오신 것을 활용합니다. MCP 뉴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MCP 뉴런의 입력으로서 이제 X 입력 벡터라고 이제 부를게요. X, Y 하면 이제 처음엔 좀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큰 의미가 없으니까 0.1, 0.2, 뭐 0.3 뭐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이제 가중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 벡터에 이제 대응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입력 벡터를 x라고 하고 가중치 벡터를 이제 w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입력 벡터의 이제 가중치가 이제 할당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서로 원소별로 곱하기가 수행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표기도 제가 이제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학적인 표기랑 이제 코드를 좀 맞춰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입력 벡터는 이제 x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x1, x2부터 이제 xn까지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도대체 이제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곧 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어쨌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입력 벡터가 이제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실수 값들이고 그것이 이제 n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가중치 웨이트의 이제 번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약자로 이제 W로 쓰겠습니다. 근데 이 W는 X의 1대1로 이렇게 대응되는 이제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에 대해서 가중치가 반영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요 K가 1부터 이제 n까지 중에 이제 어느 하나인데 각각 원소별로 곱하기가 이제 수행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x1, x2, x3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w는 그냥 이제 랜덤하게 형성을 했고요. 1대1로 대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입력 벡터의 개수만큼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곱하기를 수행하면 원소별 곱하기가 수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곱하기를 수행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어디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x1하고 w1이 곱해진 거고요. x2, x3, w3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하고 좀 맞춰 보겠습니다. 그 결과 1943년 매클로치 피츠 뉴런이 발명되었습니다. 이름이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줄여서 MCP 뉴런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맥락에서는 인공 뉴런이라고 하거나 그냥 뉴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MCP 뉴런의 수학적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입력은 x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개의 특징들로 구성된 벡터 형식의 값입니다. 정보는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징으로 나눠져서 처리됩니다. 각각의 특징들은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입력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중치가 부여된 각 입력은 단일한 값으로 취합됩니다. 취합된 값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최종 출력을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활성화라고 합니다. 최종 출력은 1 또는 -1의 값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이런 논의를 왜 하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주에서 그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두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두뇌를 모방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모방을 하고 싶다면 그것의 기본 단위를 모방을 하고 그 기본 단위를 쌓아 올려가면 언젠가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처음에 시작을 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기본 단위의 근본적인 원리가 밝혀져야 되고요. 그 기본 단위의 근본적인 원리가 지금도 여전히 발견이 되고 있지만 19세기에 최초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그런 수학적 모형을 제시를 했고요. 40년대에. 요 분은 맥컬루치 신경의학 전문가고 요 피츠라고 하는 이제 논리학자인데 당대의 천재들이고요. 이 두 분이 이제 최초로 이 맥컬루치 피츠 뉴런을 이제 제시를 했고 수학적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이제 의의가 무엇이냐면 이 형태가
현재 딥러닝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딥러닝도 이제 구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좀 옛날이라고 느끼시겠지만 이런 단순한 형태의 뉴런으로부터 현재 딥러닝의 패러다임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의의가 있고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구현을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중치와 입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가 첫 번째 이제 작업인데요.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능적인 동작은 입력을 차등해서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모든 입력 우리 그 쉬는 시간 됐네요. 그죠?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